한산, 라이징 드래곤. 그러면 라이징 드래곤, 용이 일어나다, 용이 솟구쳐 오르다. 한산, 용의 출현.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을 다룬 영화. 이게 2014년에 명량이라는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온 거는 그보다 더 이전 얘기를 영화로는 나중에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량해전이 1597년 10월 26일이었고 한산도 대첩이 1592년 8월 14일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영화가 더 먼저 나왔어야 되는 것이죠. 순서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영화 시놉시스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연이은 전쟁에서 계속 패배를 하고 있어서 당시 왕인 선조가 의주로 피난을 갔고 이렇게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조선을 구하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이 전술을 고민하면서 출전을 준비한다. 이런 상황입니다. 제목에 용이라는 게 들어가니까 자꾸 용산 용궁이 생각나고 뭐 그 전부터 준비는 해왔겠지만 제목이 참 절묘하게 맞았다. 뭐 정권에서 한번 초청해서 밥 살 만한 제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든 그건 그렇다 치고 용의 출현이다 그러니까 문득 다른 나라의 그 장대한 전쟁 영화 같은 경우에는 용이 대체로 왕이죠. 왕이나 왕자, 직접 권력을 쥔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싸우는데 우리는 전문 군인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장군이 싸운 것이죠. 그런데 용의 비유를 했다. 용은 왕을 가리킵니다. 여기 궁금해지는 것이죠. 뭐가 용이지? 거북선이 용인가? 아니면 이순신이 용인가? 그렇구나. 거북선의 머리가 용이구나. 그래도 우리는 거북선이 자랑스럽죠. 거북선이라는 이 고함물. 물론 이것도 다른 나라의 어떤 그 전쟁용 배를 참조했다 이렇게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것은 우리가 만들어냈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거북선은 차라리 거북이, 이러면 또 거북이 날다 이러면 좀 코믹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본질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북선이 중요하지 용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용머리는 장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서 그 연기를 피워서 그 적군에게 그 앞이 잘 안 보이게 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알고 있죠. 잘해봤자 그 연기를 뿜어내는 콧구멍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용이다. 이게 문제가 있죠. 우리가 골룡포라고 하는 것도 장구는 입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순신인가? 여기에서 유의해야 하는 것이 이거는 단지 영화다 이렇게 넘길 것이 아니고 아예 그 사고의 바탕에 이게 들어있어야 하는데 왕과 장군은 아예 말을 섞을 수 없는 그런 격차가 있는 관계입니다. 비록 선조가 밑에 있는 장군들이 전쟁을 해서 전쟁에서 패배하고 군이 약해서 뭐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또 국고가 충분하지 않아서 이 전쟁을 하는데 충분히 그 뒷받침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순신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선조가 왕일 뿐이죠. 그게
군주주권 국가의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의 지난 역사라고 할까, 혹은 뭐 이것도 우리로서는 문화, 과거의 우리의 그 문화를 다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보는 즐거운 면도 있지만, 엔터테인먼트로서의 성격도 있지만, 그렇게 봤을 때 반드시 이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은 왕이라는 것, 국가라는 것이, 그때 국가는 왕이고 왕족, 그리고 그 상층부에 있는 그게 국가의 핵심이죠. 거북선의 머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게 몸통입니다. 그래서 이순신을 막 칭찬하고 하는 영화를 만들든 글을 쓰든 그 당시의 역사적인 현실을 왜곡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충신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그때 세운 모든 공은 왕에게 돌아가는 것이지 이순신에게 남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충실했다. 요즘 같으면 충실한 공무원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한은 좀 이렇게 개화된 사고를 해야지, 갑자기 이순신이 잘하면 이순신이 선조보다 위에 올라간 것처럼 생각을 하는,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선조가 피난을 갔다 하더라도 이걸 나중에 전쟁을 나중에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선조 나와서 목을 베라 이러지 않죠. 밑에 있는 신하들이 나가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설령 이렇게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위계 질서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언젠가부터는 깡그리 잊어버린 게 우리나라다. 시나리오를 쓸 때 특히 이런 역사물인 경우에는 고증을 하죠. 고증을 할 때 그때 북을 뭐로 만들었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역사적인 어떤 골격, 이거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거는 아마 이 영화를 만드는 곳에서 전반적인 어떤 개혁을 해야 할 부분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 이제 이게 이 영화 같은 게 규모가 있고 이런 게 나오면 신문에서 막 기사를 실어주죠. 그 기사를 보면은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쓰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다 그게 영화 홍보입니다. 그거 보고 한번 찾아보고 또 쉬는 날 한번 보러 가고, 그게 광고죠. 그래, 지금 뉴스가 나왔는데 휴가철이니까 뭐 이거 광고형 뉴스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거기 나온 내용이 이겁니다. 이 해상 전투 장면이 아주 압도적인데, 그걸 자랑하는 게 이 영화 한산이다. 바로 이순신 영화다. 그걸 7월 27일에 개봉을 했는데, 이거 한국 영화입니다. 뭐 뻔한 건데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한국 영화라고 강조하는지 여러분도 생각을 해 두십시오. 이거 한국 영화입니다. 영어로 말하고 그 배경이 외국어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한국말 하는 한국 영화입니다. 물론 전투를 하니까 상대방 적은 일본 사람이겠죠. 일본말 하겠죠. 그래, 이게 개봉한 지 닷새째, 5일째 되는 날 7월 31일에 벌써 관객이 227만 명이나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뉴스 얘기입니다. 딴 영화도 많이 봤을 수도 있죠. 그런데 뉴스가 이 영화가 이렇게 인기 있다, 아주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실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이 영화에서 이제 일본인 배역이 대사를 할 때 그때 밑에 그 스크린 하단에 한글 자막이 나옵니다.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 일본어 대사가 좀 시원찮다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좀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에서 요 뉴스에서 요번에 이 영화를 홍보하면서 앞에 내세운 것은 뭐냐면, 이 영화의 특징은
한글 자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죠. 이제 그 해전이 전투가 본격화되는 영화 후반부에서 조선 수군이 대사를 할 때도 이 스크린 하단에 한글 자막이 나온다. 이제 영화 홍보 뉴스에서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하단에 한글 자막, 이게 바로 눈길을 사로잡은 부분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또 관객들이 밑에 한글 자막이 있어서 아주 이해가 잘 되고 좋다. 그랬다고 해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죠. 아니, 한국인들 아닌가? 한국인들이 그 영화 보는데 한국말 들으면서 밑에 한글 자막이 좋으면 한글 자막을 봤을까? 아니면 스크린 저 꼭대기에 나오는 어떤 뭐 다른 어떤 변화를 봤을까? 둘 중에 하나밖에 못 보죠. 인간 눈이 다 초점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좀 영상을 조금 봤더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 역을 맡은 배우가 박해일입니다. 그 박해일이 발포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사를 하면 동시에 스크린 아래쪽에 발포하라 느낌표 이렇게 한글 자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아무리 이순신 영화라도 그렇지 지금 막 전투 중입니다. 막 시끄럽고 배가 흔들리고 그런데 전투 중에 발포하라 이거 좀 재미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러면 발포하시오 이러든가 발포하십시오 이러든가. 애초에 보는 사람이 이 시대 우리고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장면을 어떻게 보여줬을 때, 어떤 대사를 했을 때 같이 느낄까? 이거 고민 좀 해야 하는 겁니다. 무조건 뭐 옛날 거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 이제 뭐 또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역을 맡은 이 배우 박해일이 준비시켜 놓은 나머지 배들도 내보내거라. 이런 대사를 하면 스크린 아래쪽에 똑같은 한글 자막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길게 쭉 나오는 것이죠. 뭐 준비시켜 놓은 나머지 배들도 내보내거라 느낌표 혹은 마침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 역시 맛이 떨어진다. 지금 이순신은 한양에 앉아서 전화 받으면서 이거 지시하는 거 아니죠. 전투 현장에 있는 지휘관입니다. 만일 이거를 부관에게 지시를 하는 경우라면 많이 양보해서 나머지 배를 내보내라.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직접 보통 보면은 직접 명령을 합니다. 이게 뭐 배라고 하는 것이 지휘선이 있고 옆에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직접 명령하면 그냥 출격 이러면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의 어투로 여기에서 우리 국어를 조금 짚어보기로 하죠. 나머지 배를 내보내라. 이게 준비시켜 놓은 나머지 배 여기에서 준비시켜 놓은 이거는 사족입니다. 그건 그렇고 나머지 배들도 내보내거라. 자, 거라라는 것은 시킨다고 하는 그 지시어가 되죠. 근데 내보내라. 이게 명령입니다. 그래서 거는 뺐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배들도 할 때 배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서구식 어법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 명사에서 단수복수 표시를 하죠. 그래서 자, 만약에 여기 사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는 사과가 있다는 게 중요하지 사과가 한 개가 있는지 두 개가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사과 두 개가 있다 이렇게 하지 사과들이 있다
이런 복수 표시를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대사에는 나머지 배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개가 2마리 있으면 개들도 이렇게 쓸 것이냐? 우리말은 우리말답게 써야 합니다. 게다가 나머지라고 하는 것이 나머지가 하나 이상일 경우가 더 많죠. 여기에서도 역시 복수의 개념은 우리 한국어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배들이라고 쓰지 않는다. 이게 우리 생활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들 자신도 문득문득 이런 거를 이렇게 썼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언어를 자꾸 갈고 닦아서 표현을 할 때 생각해보고 틀렸구나 그러면 다음에는 고쳐 쓰고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광고성 기사를 보고 이걸 들여다보면서 이 영화를 아직 본 것은 아니지만 발포하라 라는 거, 준비시켜 놓은 나머지 배들도 내보내거라 하는 이 2줄짜리 대사, 물론 각각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만으로 그냥 흥미가 식어버렸습니다. 그래 이번에 한국 영화를 한국에서 상영하면서 한국 관객이 좋아하는 한글 자막을 넣었다는 영화 홍보 기사를 보고 나서 영화도 관심이 좀 없어졌고 또 이런 경우에는 자막보다 시나리오에 신경 써야 할 것 같다 하는 이게 핵심 요약입니다.